지난 13일 34-1차 쟁의되채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단됐던 단체 교섭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지난 12일 엔진 3식당이 새롭게 단장에 개장했습니다. 지난 9일 자동차 산업전환 정책 공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지난 교섭 결렬 이후 보수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차 지부가 파업을 곧 할 것처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부는 노동 3법에 규정된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대선에 출마한 어느 한 야당 국회의원은 출마의 변으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세대 간의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과 프레임을 더 씌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운운하고 있는데요. 사기업, 공기업 등의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퇴임 이후에도 자회사의 임원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며 그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행태는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는 되고 힘없는 노동자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직도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 천만 노동자는 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분명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섭의 정점에서 외부의 분열 책동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34-1차 쟁의대책위 회의가 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에 따른 재개 여부를 두고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중앙쟁대의 투쟁 방침을 통해 13일부터 상무집행위원들의 철야 농성을 시작했고 대의원, 현장위원, 근골 실행위원들은 14일부터 사측의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중식 홍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14일 재개된 교섭에 앞서 이상수 지부장 및 300여 명의 대의원들은 지부에서 본관까지 함께 이동해 교섭장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2일 투쟁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본관에서 14, 15, 16차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14차 교섭에서는 노사가 실무 교섭에서 정리하지 못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사측은 여전히 비용 중립성을 강조하며 일부 쟁점에 대해 노측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측이 교섭 재개에 응한 것은 휴가 전 타결을 위해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사측이 제시하라는 의미에서 교섭 재개에 응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시간 끌기식 교섭 지원 전략을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엔진 3식당 식당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돼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8대 집행부는 지난 2, 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식당 환경 개선 비용을 쟁취해 전 공장 25개 식당 가운데 본관, 출고, 엔진 3, 오차체, 품질 식당 등 5개 식당을 우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식당들은 환경과 식사 질 향상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2차 개선 공사는 6월 23일부터 이 공장 본관, 엔진 5부, 시트 1식당 등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이동건 북구청장과 함께 자동차 산업 미래차 전환에 따른 노동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 전환에 따른 울산 지역 150여 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5,500여 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북구청과 현대차 대기업 노조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심도 깊게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지원제도 기틀 마련, 특수고용 및 필수인원 지원, 자동차 산업전환 선제 대응, 취약 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진희였습니다. 앞으로 5일 후면 현대차 지부가 설립된 지 3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촉발된 노동자 대투쟁은 그의 수많은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며 현대차에서도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7월 25일 그 깃발을 하늘 높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치열한 과정에는 1990년 4월 28일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을 엄호한 연대투쟁, 91년 성과 분배 투쟁, 95년 5월 12일 양봉수 열사 분신투쟁, 96년 12월 26일 노동법 계약 저지 투쟁과 98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하며 우리는 수많은 파고를 헤쳐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실천하는 수많은 선배 조합원 동지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34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차 노동조합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조합원 동지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나오며 단결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주체적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본과 맞서 싸웠던 선배 노동자의 노동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위한 관점을 가진다면 분명 그 어떤 변화와 도전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저력은 지나온 34년의 역사가 말해주니까요. 다시 한번 현대차 지부 창립 34주년을 5만 조합원과 함께 축하를 나누며 이번 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을 놓치셨다면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은 매주 월,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을 검색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